반갑습니다. 저는 이 웹툰 내과 박원장을 그린 작가 장봉수입니다. 드라마화가 되면서 유명해졌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웹툰 작가 장봉수라고 소개하면 다들 이제 평생 웹툰을 그린 작가겠거니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저는 사실 웹툰 작가란 명함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의사 면허가 있어요. 이 사진 보시면 이거 앞에 표지랑 낯익죠? 이거 제가 진료실에서 혼자 거울 보고 찍어서 이거 그린 겁니다. 이거 그린 게 10년이 넘었어요. 이 작품 준비한 게 거의 10년이 됐고 이때만 해도 훨씬 젊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혼자 진료실에서 그리고 있을 때 이 그림을 몇백만 명이 보고 이서진 씨가 따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어쨌든 저는 의사 면허도 있고요. 좀 더 자세하게 제 프로필 설명해 드리면 저는 나이는 46살입니다. 그리고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까지 따고 갑자기 의사 일을 한 게 아니라 웹툰을 연재했죠. 희한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의사 그만두고 웹툰 하나 그랬더니 다시 개원해서 의사 일을 하죠. 그러더니 다시 웹툰을 연재합니다.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게 됐는지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제 웹툰이 어떤 웹툰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제 웹툰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 웹툰은 43화로 완결이 됐는데 그중에서 뭘 소개해드릴까 하다가 요즘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뤘던 회차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렇게 퀄리티가 높지는 않아요. 그냥 이 정도고, 이게 3회인데 3회 시작은 이렇죠. TV에서 바이러스가 확산일로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마존 바이러스라고 그랬는데 원작은 당연히 코로나였어요. 코로나 얘기를 다룬 거였는데 네이버에서 코로나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존이라는 가상의 바이러스를 했죠.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박원영 사모님이 어떻죠? 무서우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죠. 지금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코로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개원하고 있을 때 메르스라는 게 터졌어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메르스는 코로나랑 많이 다른 게 치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치명률이 지금 코로나 치명률은 한 0.1% 되거든요. 근데 메르스는 초창기에는 막 40%까지 나왔어요. 젊은 사람도 막 거의 절반까지 죽었으니까. 특히나 또 이게 의료 계통을 통해서 전파됐거든요. 대부분 응급실에서 걸리거나 입원 환자를 통해 걸리거나. 의료진도 제 아는 동기도 진짜 죽을 뻔하고 아주 위험했어요. 그래서 당시 의료진들이 병원에 가야 되나 상당히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와이프가 가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이때는 병원 나가기 겁났어요. 근데 안 나갈 수가 있나요 이게? 제가 그때 개원 초기라서 병원 사정도 어려웠고요. 병원을 쉰다고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월세도 내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죠. 그런 얘기하면 맞죠. 어쨌든 그래서 병원에 출근합니다. 출근했는데 아무도 출근 안 했죠. 저야 이제 오너니까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직원들은 무섭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 대고 안 나왔어요.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나요? 의사 혼자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접수하고 진료 보고 돈 계산하고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자 받아서 진료를 하는데 진료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게 메르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메르스에 걸렸다는 강력한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 당시에는 메르스가 워낙 위험한 질환이었기 때문에 일반 의원에 가라고 하지 않고 통제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특수한 장소에 가서 특수 장비를 한 사람들을 만나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일선 의원에 와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다 사정이 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이 당시 진짜 1339가 진짜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 원장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때 일선 의원에 진짜 다 이런 공문들이 왔었거든요. 의심 환자가 오면 일단 신고하고 우리들이 대응 어떻게 하라고 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환자 붙들고 있으라고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행을 했죠. 전화하는데 안 되죠. 10분, 20분 붙잡고 전화해도 안 돼요. 환자가 기다리다가 가겠다고 하죠. 그럼 어떤 고민이 들까요? 진짜 안녕히 가세요 하고 보내주고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정말 고민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걸려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환자가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진짜 환자의 동선까지 다 뉴스에 나왔어요. 어디 들리고 어느 병원에 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 병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고 또 목숨도 위험해요. 진짜로. 그때는 치명률이 워낙 높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보내줄까 하다가도 그냥 보내주면 불법이에요. 진료 안 해도 불법, 신고 안 해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저 환자가 다른 병원도 가고 막 돌아다닐 텐데 위험하죠. 그래서 되게 고민하다가 환자를 잡죠. 여기서는 이제 몸싸움 하는 걸로 표현했는데 솔직히 몸싸움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1시간을 붙들고 서로 실랑이 했던 것 같아요. 가겠다 가지 말라 그러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그리고 어떻게든 전화가 됐어요. 1339에 통화가 됐던 건 아니고 보건소를 통하고 보건소에서 뭐 질병관리센터로 연결해주고 어쩌고저쩌고 겨우 통화가 됐는데 지금도 정말 황당한데 통화가 겨우 됐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보고서를 내려요. 보고서를 내야 자기들이 뭐 해주겠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보고서 만들려고 했는데 만드는 법도 복잡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그 경험을 녹여서 만든 만화가 사마입니다. 제 만화는 뭐 대충 이런 만화예요. 여기 뭐 전공자분들이 많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은 이 만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메디칼 컨텐츠 많잖아요. 그것과 좀 차별화되는 면이 있죠. 진짜 의사의 1인칭 시점에서 보는 거죠. 아주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그야말로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던 의사의 1인칭 시점에서 본 게 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만화는 대충 이런 만화고요. 이 회차를 골랐던 게 자연스럽게 과학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요. 과학 얘기 짧게 준비했는데요. 사실 이런 과학 지식 전달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 주제가 과학과 웹툰인가 막 그래가지고 조금 준비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대부분 이제 뭐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들 계시지만 의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이나 요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좀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의사가 과연 코로나를 딱 봤을 때 일반인 관점에는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시려면 지식이 조금은 있으셔야 돼요. 이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일단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차이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냥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 일으키는 나쁜 놈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세균은 완성된 생물의 형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스스로 대사를 해요. 뭔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고 이걸 혼자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영양분만 있으면 땅이든 물이든 공기든 다 그런 데서 혼자 생존할 수가 있어요. 혼자 증식을 하고. 바이러스는 그게 안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아주 허술한 단백질 덩어리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에 기생을 해야 돼요. 그 살아있는 생명체의 세포가 대사하는 그 과정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물과 무생물의 경계선상에 있는 아주 미개한 단백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있는 존재죠, 사실은. 이게 왜 의학적으로 중요하냐면은 치료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세균은 살아있는 생명이니까 죽이기가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를테면 뭐 모기 죽이려면 이제 살충제 뿌리면 되잖아요. 쥐 죽이려면 쥐약 먹이면 되고 세균 죽이려면 여러분들 아시죠? 항생제 쓰면 됩니다. 항생제 투약해서 세균의 독약이죠. 먹고 세균만 죽고 사람은 멀쩡하고 바이러스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치료제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붙어있는 세포를 죽이려면 사람도 죽는 거죠.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불가능해요. 놀랍지만 아직도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바이러스도 이거 DNS는 DNA입니다. 오자고 바이러스도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DNA, RNA가 있는데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크게 보시면 DNS가 그냥 세균 바이러스처럼 좀 더 완성된 구조의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RNA가 좀 더 허술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차이는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백신을 만들 때 이게 중요합니다. DNA 구조는 꽤 이제 자손을 만들 때, 증식할 때 그 성능이 뛰어나요. 거의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허술한 RNA라는 놈은 증식을 할 때 허술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놈들이 자꾸 태어나요.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이율이 두 바이러스 사이에서도 수천 배, 수만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백신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백신을 기껏 만들었는데 금방금방 빠르게 변이가 일어나면 당연히 백신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RNA 바이러스는 백신을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필이면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인데 RNA 바이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 이게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건 틀렸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좀 더 이해가 쉽게 RNA 바이러스의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에이즈가 RNA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이즈 바이러스와 인류가 40년, 50년을 싸워왔는데 전 세계가 붙들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힘을 썼죠. 근데 아직도 에이즈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못 만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의사들은 이거 틀렸다. 이거는 뭐 백신이 치료제니 이거 못 나오니까 결국 집단 면역 걸린다라는 생각을 했죠, 솔직히. 근데 당시 뉴스에서는 뭐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하면서 백신 치료제 희망입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극복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사실 긴가민가 하면서도 의사들은 솔직히는 이건 틀렸다. 집단 면역 돼야 소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죠. 특히나 치료제는 진짜 생각도 못했고요. 백신은 만들 수는 있을 거야. 근데 뭐 이거 변이 속도를 어차피 못 따라잡는다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죠? 처음에 백신이 나올 때만 해도 이거 게임 체인저다. 다 줄 서서 맞았는데 요즘 어떻죠? 잘 안 맞으려고들 하죠. 변이 속도를 못 따라잡는 걸 이미 어느 정도 체감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의사 관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이해했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 얘기가 공식적인 대한의사협회 이런 말도 아니고 이게 의사의 얘기고 그리고 약간 과학 지식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정도로만 들어주시고 재미없는 과학 얘기 여기까지만 하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제가 어떻게 의사도 하면서 웹툰도 그리게 됐나 이제 인생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내과 박원장으로 좀 유명해진 게 그때가 이미 40 중반이니까요. 그 나이에 이제 의사가 만화 그렸다고 하니까 대부분 생각하시는 게 그 사람 이제 수십 년 의사 하다가 돈도 벌고 막 성공하니까 취미로 조금 해본 게 좀 우연히 떴나 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이제 만화가가 되고 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언제부터 만화를 좋아하셨냐, 언제부터 그렸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질문을 받고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요. 이미 기억이 존재하는 시점에는 만화를 그리고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라고 그린 건데 작화가 잘못됐죠. 너무 늙어 보이네요. 이때 초등학생들이 볼만한 만화는 이 월간 만화 잡지가 유일했어요. 지금은 뭐 웹툰이 뭐니 정말 보려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볼 수가 있지만 저희 때는 웹툰이 없으니까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이 보물섬 이거밖에 볼 게 없었어요. 이거 나오는 날 기다렸다가 나오면 사서 한 달 동안 보고 그리고 그랬죠. 그리고 이때도 이거 있었어요. 신인 만화 작품 뭐지? 초등학교 때 뭘 한다고 투고하고 그랬어요. 제가 물론 이제 원고를 만들진 못했고 여기 애독자 엽서 이런 거 있는데 거기다 그림 그려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잠깐 그랬냐?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갈 때까지도 이 나이 때까지도 평생 진짜 만화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부었어요. 중고등학교쯤 되니까 좀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죠. 이때는 드로잉 책을 엄청 사서 그렸어요, 진짜. 그리고 공모전도 준비했습니다. 이때는 웹툰이 없으니까 펜과 잉크죠. 잉크, 만화용 펜, 이런 스크린톤 이런 거 다 비싸요. 이때 비싼데 일본 직수입이라 이때 진짜 용돈 몇 달씩 모아가지고 사가지고 원고 만들고 그랬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몇 년 준비했던 작품이 요거예요. 너는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죽는다. 요건데 이게 벌써 30년도 전에 제가 만들던 원고니까 근데 지금 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근데 결국 완성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2, 3 때쯤 돼서는 이제 고민이 많아졌죠. 사실 처음에 만화에 시간을 막 투자할 때는 공부에 방해가 돼서 만화 그리기 내가 왜 이럴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목표가 있어서 만화를 그렸던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리고 있는지도 진짜 몰랐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공부에 방해된다, 그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막 하루 종일 그림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고2, 고3 이제 머리가 굵어지고 진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때에선 진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만화를 좋아한다면 의대가 아니라 미대를 가는 게 내 행복을 위해 나은 게 아닌가? 이때는 진짜 많이 고민을 했죠.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에까지 고민하다 그때 딱 의대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이제 주변의 기대죠. 특히 부모님이 그렇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의대 갈 성적이 되는데 때려치고 미대 가겠다 그러면 뭐 진짜 욕을 많이 먹죠. 특히 부모님도 많이 기대하셨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은 제일 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시절에 웹툰이 지금처럼 흥하고 있었다면 그래도 저는 미대를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만화 시장이 진짜 다 죽었어요. 출판 만화 시장이 잡지도 다 망하고 전망이 매우 어두웠죠. 그때 유명하신 분들도 뭐 강제 은퇴하고 아니면은 젊은 분들은 이제 일본 가서 만화 그리고 그랬어요. 전망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또 의대를 택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아니었으면 그래도 미대를 갔을 수도 있는 게 의대를 가도 만화 못 그리는 거 아니지 않나. 의사 되는 과정에 되고 나서 만화도 같이 병행하면 되지. 이 생각이 컸습니다. 그러고 의대를 갔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의 인생을 이제 만화를 또 통해서 설명드려 한번 볼게요. 자, 이거 1화입니다. 1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의사 되려면 공부 많이 해야 되죠. 남들이 놀러 가자고 막 그래도 남들 놀 때 같이 놀면 의사 못 됩니다. 공부해야 돼요. 고등학교, 세수, 삼수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죽으라고 공부해서 의사가 되죠. 이때 심정은 진짜 이래요. 내 인생 끝났다. 고생 끝이다. 이제 찰나 인생이 시작된다. 이게 인생에서 제일 기뻤던 때 같기도 하고 이때는 진짜 이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아니죠.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의대에 가면 공부량이 입시 공부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간도 더 길어요. 의대 6년, 유급 1년. 뭐 공부 잘하는 놈들이 뭐 유급이냐 하시는데 의대 평균 졸업 연수가 7점 몇 년이에요. 유급들 많이 당합니다. 공부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업이 9 to 6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시험은 거의 매주 보고요. 방학도 없어요. 방학 제시 보다 보면은 방학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7년 보내요. 삼수하고 이렇게 7년 보내면 나이가 30이죠. 그때 의사 국가고시를 봅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그래도 이제 공부 끝인가 보다. 의사 되면 의사 붙고 이 생각 또 하죠. 야, 이제 끝이다. 이제 만화도 그리고 돈도 벌고 이제 시작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어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정말 힘듭니다. 뭐 시간 부족하고 뭐 힘든 일 진짜 힘들죠. 여기 가장 힘든 점들이 일단 잠이 부족하다 그러죠. 환자는 이제 시간 정해놓고 아픈 게 아니니까 야간에 진짜 많이 옵니다. 요즘은 노동법이 발달해서 뭐 주 52시간제니 뭐 몇 시간 이상 당직 못하고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죠. 저 인턴들하고 이럴 때는 100일 당직 이런 걸 거의 공식처럼 했어요. 100일 당직이 뭐냐? 참 인턴 되고 병원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병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그 100일 내내 혼자 당직 써요. 혼자. 그래서 며칠 동안 못 잘 때도 있고 걸어다니다가 졸 때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데 그땐 그랬어요. 폭력도 어마어마했고 라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그런 거 힘들고 단순히 이게 힘든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죠. 이거 너무 많이 죽어요. 대학병원에서는. 제가 몇 달을 이렇게 돌보던 환자가 내 눈앞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은 심정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조금만 몰라도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사람이 죽죠. 그 프레셔가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인턴 레지던트 대학병원에서 지냈던 시절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죠. 공부는 계속 해야 돼요. 모르면 환자가 죽으니까요. 이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책 높이가 계속 높아지죠. 입시 공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대 공부 뭐 해가지고 점점 많아져요, 진짜. 그래도 이제 전문의를 따고 나면 진짜 의사의 과정은 끝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전문의가 되고 이제 끝이다 진짜. 길었지만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아닙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갑니다. 가끔 이 그림 보고 뭐 군의관 편한 거 아는데 너무 과장한다는 얘기들 하시는데
뭐 대충 맞는 말이긴 한데요. 이게 그 처음 10주간은 장기 훈련을 똑같이 받아요. 그때 2월 달에 가니까 이제 얼음물 깨고 들어가고 한 10주간 훈련 힘든 거 맞아요. 물론 그 후는 편하지만 근데 힘들고 뭐 편하고 자시고 문제가 아니라 너무 길어요. 3년 2개월이 말이 됩니까? 3년을 하고 나와야 돼요. 그 인생의 황금기. 하고 나오면 이제 끝인가 싶지만 군대를 다녀오면요. 진짜 깡통이 된 느낌이에요. 3년 동안 거기서 그러고 오면은 그러고 나 3년 군대 갔다 온 남자 의사한테 갑자기 복잡한 환자 보라 그러면 절대 못 봅니다. 절대 못 봐요. 겁나서 절대 나가서 이제 취직하고 이런 거 못 해요. 그래서 반강제적으로 펠로우란 과정을 1, 2년 정도는 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4년으로 설정했는데 왜 4년인지는 이제 만화를 보시면 나오고요. 보통은 1, 2년 정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이제는 진짜 끝이에요. 진짜 이제는 의사가 되는 과정은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네? 어느새 성인병 덩어리에 40대 대머리 아저씨가 되어 있습니다. 인생 참 허무하죠. 솔직히 저도 전문의 과정 다 끝날 때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만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의대 들어올 때 만화도 병행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돼버릴 거면 의대 안 왔죠 사실은. 이것만 견디면 이제 만화도 병행하고 하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 아니었죠. 끝이 아니었고 또 이것만 하면 하면서 어느새 늙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저에게 이때 한 줄기 빛같이 나타났던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전공자분들도 계시다니까 이 만화 한눈에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예, 강풀 작가님의 순정 만화죠. 제가 이걸 레지던트 2년차 때인가 3년차 때인가 만화가게 갔다가 정말 우연히 이걸 보고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단 너무 재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출판까지 된 거 보니까 굉장히 인기 만화였어요. 찾아보니까 뭐 영상화도 되고 아주 빅히트를 쳤더라고요. 이걸로 돈도 많이 버시고. 그래서 다른 의미로 정말 충격을 받은 거죠. 제가 알고 있는 만화라는 것은 펜과 잉크를 붙들고 긴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는 건데 나는 이제 처자식도 이미 있고 나이도 먹고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만화를 보고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이 강풀 작가님한테 전해지면 안 되는 얘기인데 이 솔직히 퀄리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아니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뭐 이 느낌이 든 거죠. 직장 일을 하면서도 이 정도 퀄리티만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웹툰이라는 존재를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잊었던 만화가의 꿈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죠. 아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바로 이 펜 타블렛을 샀죠. 당연히 뭐 10만 원도 안 했어요. 이거 사서 전문의를 따자마자 펜 타블렛 딱 사고 그렸던 게 이 바둑강 박부장이라는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한 1년 정도 연재했어요. 여기 웹툰에 전공자분도 많이 계시다니까 안 하려고 그랬던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연재하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이야 뭐 도전 만화 시스템도 있고 뭐 카연겔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인스타에만 올려도 사실 제가 그린 작품 얼마든지 공표가 할 수 있죠 남들에게. 근데 이때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내가 만화 그려서 누구 보여주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되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제가 바둑을 좋아해서 바둑 사이트에 자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 열혈 바둑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봤는데 이 작가님께도 좀 죄송하지만 퀄리티가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혼자서 그냥 바둑강 박부장을 3화까지 만들어서 그냥 대뜸 그냥 여기 무슨 만화 연재하는 것도 아닌데 타이젠 본사에다가 그냥 이메일을 바로 보냈어요. 나 연재시켜달라고.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거 재밌다고 연재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걸 1년간 연재하게 됐습니다. 이거 연재할 때는 뭐 이거 보신 분들 아무도 없으시겠지만 바둑 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저는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피드백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행복했어요. 이제 나 이제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처자식도 이제 생겼고 취직도 했고 만화도 연재하고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1년 만에 연재 중단을 하게 되죠. 왜 그랬는지 또 만화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앞에 그 대머리 됐다 그거부터 이어지는 장면인데 이제 개원을 하게 돼요.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개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면도 사실 연재할 때 논란이 조금 있었어요. 모아놓은 돈은 없다. 신용대출 3억 이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왜 없냐, 의사로서 이미 꽤 오래 일했는데,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진짜로 돈이 없습니다.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인턴 때 난생 처음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이 조금 안 됐어요. 97만 원인가? 뭐 레이던트 가면서 조금씩 오르는데 뭐 그 수준이고, 군의관 3년 동안 받은 월급도 뭐 100만 원이래요. 펠로우는 있잖아요. 지금 들으면 놀라시겠지만 무급도 있었어요. 무급. 지금은 남녀가 반반인데 의사가, 그때는 남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근데 다 군대 갔다 와서 펠로우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내시경을 배워야 돼서 소화기내과 좀 배워야 되는데 너무 밀려 있으니까, 그럼 저 무급으로 할 테니까 펠로우 좀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무급으로 1년씩 일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진짜 돈이 없었고요. 저도 대출할 때 개원할 때 진짜 100% 대출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원을 했고요. 비싸요. 다 돈 많이 듭니다. 그렇게 개원을 하고 이때 기분은 진짜 딱 이렇죠. 이 자리에 오기까지 40년이 걸렸다. 진짜 개고생했다. 진짜 나 실력도 있고 이제 부와 명예가 굴러 들어올 것이야 하고 오픈을 했는데 9시에 오픈하고 12시가 되고 3시가 되고 6시가 되고 마감할 때까지 환자가 오지 않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심정이죠. 빚만 잔뜩인데 적자가 1,000만 원. 처자식도 있는데 진짜 이때 고민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환자 없으면 지출도 적은 거 아니냐? 똑같아요. 월급 드려야 되고 월세 내야 되고요. 금융비용 이자 내야죠. 그래서 돈을 이제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 꽉 채웠다 그러죠. 이게 다 제 얘기입니다. 진짜 마이너스 통장 꽉 채웠었고요. 지인들한테 돈 빌리러 다녀야 되나? 진짜 빌렸습니다. 그 당시 이제 친지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전 이미 파산하고 빚 갚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진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폐업하고 싶죠. 폐업하고 그냥 취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폐업하면 개원자금 대출을 바로 일시불로 상환해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버티고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 파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회생 파산 대한민국 1등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 많이 망합니다. 어쨌든 이때 심정은 이랬어요. 이렇게 되고 병원은 이렇죠. 또 집에 가면은 이때 제 애들이 2살, 3살 막 이랬어요. 3살, 4살. 육아 힘들죠. 남자 형제였는데 집에 가면 육아를 치이고 병원 가면 이렇고, 그래서 도저히 연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1년 하다가 접었습니다. 접고 육아와 개원에 올인해서 살게 됐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2, 3년, 3, 4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매출이 서서히 올라오고 먹고 살만하게 돼요. 그 과정도 만화에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3, 4년 차쯤 되니까 또 뭐가 생각나죠? 만화가 생각나죠. 이제 또 좀 여유가 생기니까 만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정식 원고를 그릴 시간이나 여유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런 콘티 형식의 만화를 그리자, 간단하게. 이거 시간도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라도 그리자라고 생각하고 개원 중간에 이제 기획하고 그렸던 게 바로 이 내과방 원장의 시작입니다. 이건 뭐 그냥 여담 같은 건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뭐 좀 재밌는 캐릭터 없을까 하다 이게 배우 김상호 씨가 의사 가운 입은 모습 보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게 그대로 그린 것 같지 않지만 워낙 이게 원터치로 그냥 30초 만에 그린 거라 보고 그린 겁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콘티 형식의 만화를 그리게 돼요. 뭐 어떤 만화인지는 뭐 대충 보여드리면 뭐 내용은 읽으실 필요 없어요. 대충 이런 만화입니다. 저도 이걸 어디다 올릴까 하다가 그때도 이때만 해도 전 뭐 카연글이나 이런 거 몰랐어요. 인스타 이런 것도 몰랐고 유일하게 이용하는 데가 의사 커뮤니티였는데 거기다 올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의사 얘기를 하게 된 거고 제 경험담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내과방 원장의 시작입니다. 그거를 개원 중에 이런 걸 소일거리하면서 지내다가 결국 개원을 7년 만에 접게 돼요. 접으니까 그때 심정은 또 이렇죠. 야, 뭐 나이도 너무 먹었고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나도 만화도 할 수 있다. 이때만 해도 이제 7년 하고 나니까 봉직을 취직을 하는데 조금 편한 대로 취직을 했어요. 시간도 좀 되고 또 애들도 많이 컸어요. 근데 이제 육아도 좀 해방되고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시간이 이제 잠도 못 자고 5분만 남아도 만화를 그렸는데 이때는 열정, 체력 이런 게 다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발 닦고 자고 싶지 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다 젊을 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처음 개원 접고 1, 2년은 약간 좀 허송세월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약간 번아웃처럼 지내다가 그래도 좀 나이 먹으니까 또 좀 해봐야지 하고 큰맘 먹고 요걸 샀죠. 요거 여기 전공자분들 계시니까 이거 알아보시겠죠. 이거 모바일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한 150 했어요. 이거 큰맘 먹고 샀는데 이걸 사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리기에 도전을 하죠. 잘 보시면 의사 가운 입은 거예요. 예. 진료 중에 이렇게 막 그렸습니다. 당시 원장님께는 죄송하네요. 이건 참고 사진인데 이건 신티크 22 보급형이에요. 저 나중에 이제 네이버 연재할 때는 작업실 마련해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했어요. 그냥 참고로 가져온 사진이고, 그때 이걸 이제 사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만화를 그려보려고 도전하죠. 이때는 이제 도전 만화 이런 시스템도 알았어요. 그래서 정신연재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못했고 베이스트 도전까지만 가자. 응? 그걸 목표로 뭘 그릴까 또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평생 만화가를 꿈꿔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놓은 건 되게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제가 바둑강 박부장을 갑자기 연재 중단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고 그래가지고 장편 바둑 만화를 그리기로 기획을 합니다. 그런 기획을 해서 그리려고 봤는데 이 모바일 스튜디오 기계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코믹 스튜디오도 이때 샀는데 처음 다 다뤄보니까 너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장편을 시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에피소드 형식의 만화를 몇 개 그려서 연습 삼아서 익숙해지면 장편으로 도전에 올려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내과 방원장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2달 혼자 끄적끄적 해가지고 여기 메디게이트라는 의사 사이트에 올립니다. 제목도 무슨 내과 박원장의 최후 이러고 올렸네요. 요거를 올리고 인생이 바뀌었죠.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화제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고 이거를 일반인에게 공개할 생각도 정말 1도 없었어요. 의사들만 보라고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제 의도와 다르게 여러 커뮤니티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들 아실만한 사이트는 다 나갔다고 보셔도 돼요. 뭐 DC, 뭐 루리웹, 뭐 오늘의 유머, 뭐 심지어는 무슨 맘카페, 뭐 무슨 뭐 변호사협회 뭐 다 퍼져요. 뭐 통계를 낼 수도 없지만 대충 세도 뭐 수백만 회의 조회수가 며칠 사이에 나옵니다. 굉장한 반응이 생겼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바뀌죠. 지금 바닥만화 그릴 때가 아니다. 이걸로 베스트 도전에 도전하고 이걸 완결까지 가보자. 그리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하죠. 여기 웹툰 그리시는 분들도 많으시다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도전에서 베스트 도전에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했을 때 나중에 진짜 편집부에도 물어봤었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 꾸준함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연재 주기도 생각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보면 한 달에 2개씩 꾸준히 올렸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타임 직장을 다니면서 한 달에 2개 연재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직장에서는 조금밖에 못 그리니까 퇴근하고 오면은 밥 먹고 잘 때까지 진짜 꼼짝도 안 하고 만화 그렸어요. 잠도 줄이고 밥도 줄이고 가족관계 단절되고 그러고 4달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였죠. 요거는 뭐 8월 31일이라서 한 달에 한 번 그래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치죠. 2달에 한 번 되더니 3달에 한 번 돼요. 이 한 달에 한 번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0화가 중간쯤 되니까 20화까지 그리고 한 1, 2년 쉬었다 올라 그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8월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드라마 제작이 발표되고 이서진 씨가 캐스팅되면서 그게 뉴스에 나오고 바로 이틀 후에 네이버에서 연재 제의가 옵니다. 그래서 바로 퇴사를 하고 바로 정신연재를 시작했죠. 이 과정이 뭐 이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이 과정을 만화로 짧게 보여드릴게요. 또 박원장의 결심입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말리지 마. 안 돼, 하지 마. 들어는 보라고. 나 이제 의사 때려칠 거야. 뭔 소리야? 미쳤니? 안 미쳤어. 의사 그만두고 만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이때 말이야 드디어 미쳤구나. 그래서 맞죠. 이 공감 가실지 모르겠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평생 다른 일 하던 사람이 40 중반에 처자식도 있는데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만화가 하겠다 그러면
이거 뭐 솔직히 미친놈이죠.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 연재하면서 솔직히 중간중간 연재 제의도 꽤 받았어요. 받았고 할까 말까 막 고민도 했는데 결국 못했죠, 사실은. 근데 그때 와이프랑 고민하고 상의하면서 찾아봤더니 이 자료입니다.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이게 1년간의 웹툰 작가의 수입이에요. 물론 이렇게 1억 이상 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모든 걸 때려치고 웹툰에 올인을 할 건데 난 이렇게 당연히 벌겠지라고 생각하고 뛰어들 수가 없잖아요. 뭐 평균적인 걸 보게 되죠. 평균이 보면 뭐 대부분 여기 몰려 있죠. 50%는 3천만 원 미만이다. 3천만 원 미만이면 사실 뭐 혼자서는 살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부양가족이 넷이니까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거는 연재할 때의 수입입니다. 연재 끝나고 차기작 할 때까지 뭐 짧으면 몇 달, 길면 뭐 1년도 걸리는데 그 기간은 수입이 제로예요, 제로. 이거 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도저히 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랑 연재제의도 받고 할 때도 사실은 못했어요. 못하다가 네이버 제의가 그것도 덜컹한 게 아니라 바로 이서진 씨가 대머리로 나오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 정도면은 할 수도 있겠다. 또 게다가 네이버라는 플랫폼도 크니까 이러면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퇴사하고 그렇게 됐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만화가를 생각했는데 40 중반이 돼서야 한 작품을 끝냈네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큰 탈 없이 이렇게 글자가 저렇죠? 7월 28일 7월 말에 완결이 됐습니다. 무사히 완결했어요. 감개무량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음 계획은 무엇이냐? 당연히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점점 느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웹툰 작가가 얼마나 될까요? 네이버, 뭐 다음 카카오, 뭐 레진 뭐 다 합치고 뭐 지금 연재 중이 아닌 작가분들까지 합치면 뭐 몇만 명일지는 모르겠는데 몇천 명이 아닐까? 뭐 10,000명 될까요? 뭐 하여튼 많은데 그 중에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손가락에 꼽아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원래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는데 이 트렌드를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웹툰의 주 독자층은 10대, 20대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10대, 20대가 대부분입니다. 40대 이상은 분류도 안 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한 이야기를 편집부에 가져가면은 예를 들어 제가 바둑만화 이번 차기작으로 좀 준비해서 편집부랑 상의를 해봤는데 요즘 바둑 누가 볼까요?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나마 내가 또 잘 아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서 골프 얘기를 골리니 만화 이런 거 해가지고 준비해 갔더니 이건 좀 낫긴 한데 이것도 좀 그렇다는 거예요. 10대, 20대는 골프 잘 안 하니까요. 중장년층이 주로 하니까. 그래서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이제 내가 뭘 준비해도 이 10대, 20대들이 재밌어 할 만한 걸 만들기 어렵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잘 나가시던 작가님들도 40, 50대면은 뭐 방광제 은퇴하시는 것도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이런 걸 따라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에 진짜 건강 문제도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이번에 연재 끝나고 바로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그때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 평생 이 정도로 살았어요. 체중, 근육량, 체지방 이런 게 뭐 정상에 살짝 못 미치는 평생 이 정도였거든요. 모든 게. 근데 연재 딱 10개월 하고 바로 건강검진을 했는데 체중은 약간 줄은 정도인데 제 근육량이요. 반 토막이 아니라 한 3분의 1 토막 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체지방은 오히려 늘었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죠. 여기서 잠깐 또 주제가 과학이니까 의학 얘기 조금 섞어서 해드릴게요. 남자들은요 30 중반만 돼도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스타들 보시면 30 중반 넘으면 이제 에이징 커브 그리면서 기량이 떨어지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여러 증상이 있지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가장 이제 체감이 돼요.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서서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서서히 줄어서 크게 느끼진 못하다가 40 중반 50쯤 되면 대부분 이제 체감을 합니다. 근육량이 떨어지는 걸. 저는 안 그래도 이제 근육량이 확 줄어드는 나이인데 심지어 여러분들 웹툰 작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아침에 눈 뜨면 작업실에 가서 누워요. 이게
보통 앉아서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약간 반쯤 누워서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의자 세팅을 반쯤 누워서 허리에 공중에 매달아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눕습니다. 누워서 그리고 잠깐 앉아서 밥 먹고 누워서 그리고 앉아서 밥 먹고 누워서 그리다가 새벽 2시에 잡니다. 이거는 뭐 입원 환자의 삶이죠.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되면 근육량은 더 많이 빠져요. 여러분들 이것도 의학 상식인데 노인분들의 사망 원인 중에 5등이 놀랍게도 골절입니다. 골절. 아니, 뼈가 부러졌는데 왜 죽어? 라고도 생각하실 텐데 왜 죽냐면은 근육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다리를 못 움직이면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0% 이상씩 근육량이 팍팍 빠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러고 2-3달 있다 일어나서 회복을 하는데 노인분들은 회복을 못해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누워 있다가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 떨어지고 생체 지능 떨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안 그래도 근육량 떨어질 나이에 뭐 1년을 입원 환자처럼 지낸 거죠. 저는 진짜 이 근육량을 받아보고 야, 이거 내 나이에 할 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차기작 아직도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고민이 많습니다. 아, 내가 과연 연재를 다시 따낼 수 있을까? 그리고 내 건강이 버텨줄까? 그럼 전업하지 말고 베이스 도전할 때처럼 그냥 부업으로 할까? 뭐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지금. 근데 뭐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뭐 만화를 그리고 도전하는 일은 계속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